아니, 내 이자가 왜 이렇게 깎인 거예요? 어르신, 이건 원래 떼는 세금입니다. 확인하고 도장 찍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움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받는 정당한 몫을 나만 모르고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통장에 난 구멍을 막지 못하면 어디서도 하소연 못할 억울한 손해를 평생 짊어지게 됩니다. 이미 발 빠른 분들 사이에서는 믿었던 곳에 발등 찍혔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알뜰한 강미숙 씨조차 통장에서 새나가는 돈을 뒤늦게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옆집 사는 박정호 어르신과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김영자 씨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을 모른 채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은 밑빠진 독이 되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정해준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믿으며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평범한 통장이 실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너무나 쉽게 빠지는 가장 흔한 함정이었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상황은 어떠신지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최대한 빨리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목돈을 맡기러 가면 직원이 참 상냥하게 반깁니다. 귀한 돈 맡기시니 이율 좋은 예금을 추천해 주겠다며 웃으며 응대하죠.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라 믿고 흐뭇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만기가 되어 찾아간 통장에는 내가 알던 그 금액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자가 100만 원 넘게 붙어야 하는데 10만 원 단위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통장에 난 첫 번째 구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자가 1원이라도 생기면 예외 없이 세금을 걷어갑니다. 바로 이자소득세인데 무려 15.4%나 떼어갑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5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1년에 25만 원이 넘는 돈이 내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나라에서 먼저 챙겨갑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최금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알뜰하게 모은 귀한 돈을 맡겼는데 세금으로만 100만 원 넘게 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억울해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똑같은 돈이라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아픔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던 수십만 원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 30만 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약값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랑입니다. 강동구에서 평생 성실히 사신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세금은 누구나 내는 거라며 체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복잡한 법 규정 안에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은 지켜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혜택을 여러분 중 상당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가가 약속한 돈을 정당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뒤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라가 알아서 다 해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종식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은행에서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세금을 안 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은행전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말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은 여러분을 그저 세금 다 내는 일반 고객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인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저절로 비과세 통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건 맞지만 이 혜택은 반드시 신청이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도 여러분의 이자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베로가 편해서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익숙한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가장 뼈아픈데요. 바로 은행 직원이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마포구에서 20년 넘게 단골로 지내신 정말숙 씨 이야기입니다. 창고 직원과 자식 안부까지 물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이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줬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하지만 은행 직원 입장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하고 팔아야 할 상품이 산더미 같은데 일일이 고객의 세금 혜택까지 먼저 챙겨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사람은 은행 직원도 나라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권리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뺏긴 내 돈을 되찾고 앞으로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새나가는 내 돈을 꽉 틀어막는 5단계 행동 요령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진짜 혜택 대상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진구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이게 비과세 혜택과 연결되는지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내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자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모든 통장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나 이자가 높게 나오는 통장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딱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기가 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연평구에 사시는 이상우 씨는 무턱대고 은행에 가셨다가 헛걸음을 하셨습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챙겨야 하고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딱 한 장만 떼어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된다고들 하지만 종이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창구 직원과 대화하기에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은행 방문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월요일이나 말일 혹은 점심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너무 바쁘면 설명도 대충 듣게 되고 마음만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한가한 오후 시간대를 골라가셔야 여러분의 권리를 꼼꼼하게 주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창구에 앉아 던져야 할 마법의 한 문장입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이 통장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행 직원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실천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오늘 듣고 잊어버리면 내일도 여러분의 돈은 남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통장을 꺼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과세 통장만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함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은행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 내 재산이 훤히 드러나는 일일 겁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최옥자 씨도 비과세 통장을 만들면 정부에서 내 돈을 다 들여다보고 기초연금을 깎을까봐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사실 나라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통장 잔액을 전산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저 여러분이 받을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약속일 뿐이지 새로운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아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대책입니다. 연천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김대식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몰라서 못 챙긴 세금이 손주들 대학 입학금은 됐을 텐데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김배식 씨처럼 나중에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권을 합쳐서 딱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귀한 한도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가장 이득이 되는 통장에 알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에 절반을 오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의 당당한 발걸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평생 흘린 땀방울이 이름 모를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드린 말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슬기로움이 꼼꼼하게 살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